우리가 이제 두 단원씩 보통 시험 친다고 보시면 돼요. 1학기 이제 1차, 2차. 이제 이게 상이거든. 이제 하파트 가면 또 4단원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1학기 이제 여기 고등수학 상하에서 배우는 거는 어쨌든 고2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학교 때 내용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나옵니다. 나오고 조금 이제 복잡한 버전들이 몇 개가 추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미리 공부했던 친구들 알겠지만 인수분해라든지 곱셈 공식 여기서 이제 추가된 몇 개들을 이제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고, 요 시험을 위해서. 나머지 이제 복소수 개념이 여기서 잠깐 나오거든. 이제 복소수는 우리가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애들을 말했는데 딱 실제로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나오고, 나머지 이제 2차 방정식이나 이런 부등식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복소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방정식과 함수 이 모든 수학에 이제 주가 되는 거라서 실수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거든. 이제 부등식에서 조금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해놔야지. 여기 딱 2단원밖에 없죠. 제일 작아요. 물론 함수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 건데 부등식이 이제 이렇게 2단원 있으면 이걸 잘 해놔야지 나중에 수 1이나 수 2로 갔을 때도 좀 이게 왜냐면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답을 탁탁 구해라는 거는 쉽게 구하는데 범위 구하는 거는 막 이런저런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거든. 고려할 부분들을 막 이제 체크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등식을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도형이 방정식은 사실은 이제 그래프라기보다는 그냥 그림 그려서 이제 이런 공식이 몇 개 나왔는지, 공식이 몇 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유도해보고, 그 뒤로는 그냥 공식 쫙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암기 파트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생각하는 거. 나중에 이제 확정될 거고, 또 요 부분들은 이제 또 중요한 거죠. 방정식하고 함수들. 근데 2차 함수랑 이런 건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 했던 거 추가되는 거는 고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렇게 나옵니다. 2차, 3차, 4차. 연립하는 것도 조금 복잡한 식들로 이제 연립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거는 원래 수학을 푸는 기본 형태들에 대한 그런 기본기, 스킬에 대한 거라고 보면 돼요. 항등식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라든지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꼭 해야 될 거고 그런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한 파트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한 파트 딱 할 건데 요거 하는 동안에 이제 공식이 아직 안 외웠거나 덜 외워진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기본 숙제 플러스 이제 공식을 외워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나 이번 주 금요일이나 해가지고 공식만 한번 테스트를 이제 한번 쪽지 시험처럼 이제 해서 완벽하게 이제 치고 넘어가야 되거든. 공식이 중요한 게 자 우리가 보면 이제 단항식하고 다항식이 있네. 말 그대로 단 하나만 있는 걸 하나.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걸 단항식이래요. 이런 거 요렇게 하나만 있는 거 3x제곱 혹은 8x 혹은 5 하나 달랑 있는 게 단항식이고, 다항식은 2개 이상이 아니라 단항식 포함해서 그냥 1개 이상인 걸 말합니다. 약간 국어에서 사용되는 거랑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 것들이 몇 개 부분 생길 거거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개, 단항식은 1개, 다항식은 1개 이상인 거니까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3x 제곱만 있다. 단항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4덩어리가 있죠? 그럼 이건 무조건 다항식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있으면 이게 다 다항식이다. 항이 4개. 근데 여기서 색칠은 이렇게 돼 있지만 앞에 있는 부호도 무조건 뒤에 있는 얘 거에 부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8x, 여기는 플러스 x, 플러스 5, 여기도 플러스 생략돼 있죠. 앞에니까. 이렇게 있는 거 부호를 항상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이 4개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다항식이죠. 이런 항을 했고, 차수. 아까 전에 좀 전에 했던 거, 차수. 2차식, 3차식, 4차식 할 때 어떤 이런 식들이 나왔을 때 제일 큰 아이, 2차. 그럼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럼 2차식이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인지 2차식인지 구분해야 된다. 2차식. 는이 없어요. 는 뭐가 있으면 이제 2차 방정식 되겠지. 그래서 2차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의 차수라는 거는 어쨌든 요 내용을 잘 보세요.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x가 x 곱하기 x가 2번 곱해졌다. 그래서 2차인 겁니다. 이게 같은 문자일 수도 있지만 다른 문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a 곱하기 b, 즉 ab라고 하죠. 색깔로 이런 거. 이것도 2차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2개 곱해진 거. 그 다음에 a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A가 두 개 곱해진 거니까 A에 관련된 2차식인 거고 이거는 A, B 뭐 이것도 2차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수가 나오죠. 개수라는 건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입니다. 부호 포함해서 상수까지. 상수는 숫자만 딱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이제 동미화는 중학교 때 했습니다. 같은 거 계산할 수 있는 거 3x 더하기 5x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문자랑 차수까지 같으면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여기 이제 시험 범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반반 딱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FM대로 나가는 학교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진 않거든.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험 범위가 뒤죽박죽 돼 있기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총 4단원이 있었는데 뭐 1단원, 2단원하고 2단원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로 나가기도 했어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혹은 이제 뭐 다른 학교들은 1단원 나가고 뭐 4단원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가 이제 주로 거기 이제 김연 쪽은 약간 이렇게 제1고나 김연은 약간 이모고나 이런 데는 좀 범위 들쑥날쑥 쪽에서 나오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순서대로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어쨌든 두 단원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체크할 거예요. 한 대략 40개 정도.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모르니까 그때 가봐야 하니까 이제 대략 40개 정도의 문제들을 이제 번호를 매길 거예요. 여기 페이지에서는 이거 하나 이렇게 1번 해놓으면 요거 한 문제. 그래서 이제 40번까지 총 40개 형태의 이제 문제. 물론 유형이 이렇게 40개의 유형이 나와 있고 이렇진 않아요. 겹쳐지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쉽게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한 40개 정도 종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것만 이제 나중에 시험 대비 때 이제 교과서 공부 병행하면서 그 40개만 연습하면 뭐 학교 시험 문제 뭐 1등급 받는 거는 뭐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개니까 하나에 우리가 한 2.5점이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한 몇 점씩 내가 이제 시험에 대한 점수를 이제 만들어 간다. 여기서 이제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일단 이제 문제를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볼 때 그래서 내가 체크해주면 여러분들도 책 위에다가 살짝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있잖아.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일단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보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겠네.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형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하면서 복습한 친구들도 있는데 내림 차순하고 오름 차순. 이제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서술형에서 기본 문제로 뭐 제일 앞부분 내림 차순이나 오름 차순. 요거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식이 쫙 있을 때 문자가 큰 거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내림 차순은 점점 문자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하는 거, 배치하는 거를 내림 차순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큰 차수부터 작은 차수 순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인수분해하기도 쉽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미 알아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었다. 그럼 인수분해가 지금 바로 안 되잖아.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머릿속으로 굴리면 어쨌든 얘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내림 차순이라는 거. 차수가 점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문자에 대한 건지를 항상 파악을 해야 돼. 모든 차수, 그러니까 문자가 큰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X면 X, Y면 Y. 주인공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려가면 된다고. 밑에 있는 문제 좀 이따 참고를 하고. 오름 차수는 반대로 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점점 커진다. 그거 하나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여튼 요거 한 문제 내림 차순 있죠. 오름 차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별표를 하나 쳐놓든지 번호로 1번 해놓든지 하나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여튼 2.5점 정도짜리 문제가 지금 이제 확보가 된 겁니다. 이미 우선은. 그래서 예를 보면 요 풀이까지 같이 쫙 보면 잘 돼 있잖아. 요걸 한번 보면서 읽어보자고. 자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식들이 쪼로로록 나와 있네. 이렇게 쪼로로록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라. 내림 차순으로 쓰라고 돼 있어요. 문자 큰 거부터 쓸 건데 앞에 여기 주인공이 있다. X. X가 큰 거부터 X 위에 있는 차수가 큰 거부터 쓰라고. 제일 큰 게 이거잖아. 이거. X 세제곱 있죠?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X가 있잖아. X라는 기술을 줬으면 나머지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 숫자.
여기 다 문자인데요, 알파벳인데요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숫자 들어가는 자리잖아. 그래서 x가 주인공이면 x가 문제라고, 숫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 앞에 숫자를 먼저 쓴다고 우리가 문자와 식에서 중학교랑 처음 배웠었거든. 그래서 여기 제일 큰 거 x 세제곱 y면 y 앞에 쓰고 x 세제곱 이렇게 썼다고. 여기 숫자니까 y는 숫자를 앞에 써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x 제곱이 여기 보이지? 그럼 이걸 쓸 건데 그냥 쓴다기보다는 괄호로 이렇게 한번 묶어서 써주면 좋겠죠. 앞에 있는 a랑 플러스 c z 해가지고 괄호로 분배 법칙으로 묶어줘서 이렇게 쓰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x가 있는 게 요거 있죠. 여기 x 요거 뒤에 쓰고 b하고 y 마이너스 by는 앞에 쓰라고 숫자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x 없는 애는 이건 상수인 거예요. 그냥 딱 상수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일단 쓰는 게 이렇게 뭔가 문제가 하나 주어지고 이런 조건이 주어지고 기준이 되는 문자가 나와가지고 하나 써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문제거든. 일단은 뭐 40개 정도 출인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나오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을 통계로 요거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오름차순은 또 y가 주인공이니까 오름차순 쓰면 된다고. y가 제일 끝에 나오게. 제일 높은 게. 여기서 y 중에 제일 높은 게 이거잖아. 7y 제곱. 7y 제곱이 맨 끝에 나오게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7y 제곱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y 있는 여기 있잖아. y 이거 가로로 묶어서 쓰라고 이렇게. y 마이너스 bx랑 플러스 x 제곱. 뭐 순서 바꿔서 쓴 것뿐이다. 얘는 교환 법칙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 있는 애들 있죠. 요거는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여기 쓰면 돼요. 숫자니까. 여기 적혀. 어차피 이거는 y가 없는 거니까 그냥 여기 앞에 딱 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 이렇게 한 문제가 일단 이거 풀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덧셈과 뺄셈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선생님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중학교 때 나온 겁니다. 여기 이런 것처럼 b 빼기 해라고. 여기서 이거 빼라고. 그럼 동류끼리 빼면 되잖아. 이거 빼기 이거 같은 동류끼리 빼니까 2a 제곱에서 a 제곱 빼면 a 제곱 될 거고 2ab에서 마이너스 3ab 빼면 3ab를 빼면 플러스 5ab 될 거고 여기서 또 이거 빼면 마이너스 4b 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 문제도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나오긴 했는데 너무 쉬운 거니까 요거 이제 제끼자 이 말이지.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다 들어봤지? 자리를 바꿔 써도 성립하는 게 교환 법칙. 이렇게 묶든 저렇게 묶든 어쨌든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게 결합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결합 법칙.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덧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근데 나누기 같은 건 하면 성립 안 하겠지. 교환 법칙 이런 게. 그러니까 뭐 그런 교환 법칙이 뭐냐, 결합 법칙이 뭐냐라고 한 거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대로 풀면 된다.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 지금 뭐가 돼 있냐면 요 가로 있죠, 가로. 가로가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이제 요거 두 개를 묶었네. 그러니까 가로가 자리가 바뀐 게 결합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결합 법칙. 그다음에 여기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네. 위치 바뀌었으니까 교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분배 법칙까지 해서 하나 더 있잖아. 그것까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넘어가는데 이렇게 밑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 오셔야 돼요. 숙제로 이런 것들 디딕. 그다음에 여기 덧셈과 뺄셈. 자, fx, gx, hx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함수 3개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이거. 여기다가 물론 바로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한번 정리해서 대입하면 된다면 뭐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2g 빼기 3f 그다음에 여기 가로 있죠 가로 마이너스 h 플러스 2f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 한번 계산하게 되면 앞에 2g 있었고 2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f랑 플러스 2f 되니까 마이너스 f 그럼 마이너스 h 있지? 요렇게 한번 일단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대입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자 계산해서 풀면 돼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어. 이렇게 풀어지는 거. 자,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풀어볼 시간을 드릴게요. 어쨌든 계속 밑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게 푸시면 돼요. 뭐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뭐 어쨌든 뭐 깊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 이제 중학교 때 다 기본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지수 법칙도 여러분들 다 알잖아. 밑이 같으면 곱하면 위에 거 더해지는 거. 이렇게 있을 때는 두 개 곱하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분배, 이렇게 뭐 분배된다든지 혹은 이걸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든지 이런 뭐 성질들 중학교 때 다 한 거죠. 이런 것도 다 나누기 하면 빼는 거. 똑같은 걸 빼면 1 되죠. 1.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였죠. 뭐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죠. 어떤 숫자의 0제곱은 1이라는 거라 이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어떤 숫자의 0제곱이 1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 5제곱 나누기 A 5제곱 하면 A 5 빼기 5가 되겠죠. 그래서 A의 0제곱 되잖아요. A 0제곱.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같은 숫자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일단 뭐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이거죠. 어떤 숫자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거는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이거 두 개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면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5제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3의 나누기면 위에 거 뺀다 했잖아. 지수법칙에서 3 빼기 5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면 나누기면 앞에 게 분자 뒤에 게 분모였다. 3의 세제곱이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이렇게 이거니까 약분 하니까 결국 뭐가 나오냐면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두 개가 어쨌든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어떤 숫자의 마이너스 n 제곱이다 하면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이제 이용이 되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스피디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쫙 하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이제 풀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단 하나까지 쭉 설명 한번 쫙 해서 진도 빼고 왜 이렇게 많노? 아휴 너무 많네. 그 다음에 이제 중단어는 나중에 이제 뭐 풀이를 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수법칙 이용하는 거 한번 살살 풀어보십시오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니까 분배법칙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식의 전개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식 이렇게 두 개를 곱해. 이렇게 두 개를 곱하려면 이렇게 하나씩 분배법칙에 의해 가지고 골고루 곱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일일이 곱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제 그 곱셈 공식이 나오는 거죠. 곱셈 공식. 기억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푸는 거를 우리 곱셈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애들 가로로 묶어내는 걸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인수분해. 그게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 공식 이렇게 좀 많아요. 어쨌든 얘들이 봐봐. A, B, X, Y가 문자라고 봤을 때 이게 다 2차다.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지금 현재는 다 2차예요. 2차. 1차끼리 곱해졌으니까 2차식인 겁니다. 이건 2차식.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아까 분배법칙 했던 거는 곱셈도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덧셈,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했거든. 곱셈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단 말이에요. 분배법칙까지가 추가가 됐지만 어쨌든 아까 전에 이제 덧셈에서는 분배법칙이 필요 없었네.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새기는데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일단 이것도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씩 나오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원래 이제 추리자면 한 학교 시험은 어차피 20개, 19개, 뭐 21개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 최대한 짜잘짜잘한 것도 이제 다 그거 걸러내려고 이렇게 이제 40개로 늘린 것 뿐이거든. 이게 원래 전개해서 풀려면 일일이 다 전개해야 된다고. 일일이 다 전개 다 해야 된다 했습니다. 원래라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x 세제곱이잖아. x 세제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얘랑 요쪽에 있는 애들이랑 요쪽에 있는 애들을 곱하는 건데 x 4제곱은 여기 있는 애들 곱해줘봤자 x 세제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분수가 없는 이상 얘랑 이렇게 한번 곱하면 되죠. 그러면 6x 세제곱이 만들어지네. 6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랑만 전개하면 되죠.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그러면 3x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플러스, 자 마이너스니까 2x 세제곱. 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플러스 x 세제곱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요것만 딱 계산하면 되잖아. 앞에 계수 6, 3, 2, 1, 12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x 세제곱의 계수를 구하라면 일일이 물론 전개를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그냥 몇 개만 골라서 원하는 것만 여기 맞춰가지고 전개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분배 다 하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만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살짝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겠지. 순서만 바뀐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5라고 결과가 먼저 나온 거잖아. 일일이 다 전개, 헷갈리면 전개하셔야겠지만 x제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4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x 만나니까 마이너스 38, 24 x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x제곱 한 거를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15가 개수인 x제곱이 나온다고. 이거 계산하면 이거 15다 이러니까 a가 얼마 들어갈지 알 수 있죠.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20이니까 a에 5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야지 플러스 5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15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 요 정도 일단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도 이건 한번 풀어봐야겠네. 오랜만에. 자, 밑에 거. 요런 거는 이제 좀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요런 거. 이렇게 있는데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식이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요거 구할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 좀 귀찮겠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처럼 x 4제곱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 쓰고, 왜냐면 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a 제곱이라는 건 a 곱하기 a니까 요 괄호 제곱은 괄호 곱하기 괄호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괄호를 한번 2번 쓴 거죠. 그냥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여전히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일단 한번 쓴 거예요. 그래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이거랑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요거 전개했을 때 x 4제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거랑 얘 전개했을 때도 x 4제곱 나오죠. 숫자는 플러스 1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푸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쓰고 있지만 딱 느낌 오잖아.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랑 이거 한다면 x 4제곱까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5의 x 4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5의 x 4제곱. 그래서 x 4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하면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자, 일단 이렇게 돼요. 자, 뒤로 넘어가시고. 나중에 한번 풀어볼 거고, 저 우리 이제 새로운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이제 빨리 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 동영상을 한번 더 보셔도 되고 쌤하고 이제 일정 잡아가지고 보충을 한번 하면 됩니다. 보충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연산. 뭐 약간 이런 연산 문제 나오는 건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연산이 있거든. 연산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이제 중학교 때까지 사칙 연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기호가 있는 게 일반 연산이라고 해요. 뭐 이런 의미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사칙 연산은 그냥 더하기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오게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 약속해 놓은 거예요. 미리 4개가 1 더하기 3 하면 4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연산이라는 거는 이런 중간에 이제 기호들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지. A.B는 뭐 이렇게 A 더하기 B 해서 곱하기 2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문제에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거를 일반 연산이라고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빼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똑같이 풀려면 이거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고 곱하기 얘라는 거잖아.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해서 곱하기 얘라 뭐 이런 느낌이 내 말이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 연산이 나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x 동그라미 y는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a 동그라미 b, b 동그라미 c, c 동그라미 a가 여기 따르르르 대입되겠네.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뭐 앞에 거 세제곱, 뭐 이렇게 쪼 뒤에 거 세제곱까지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걸 딱 적어가지고 간단하게 푸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자 이런 이제 연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따가 풀이를 한번 해줄게요. 한 번만 풀어보십시오. 귀찮겠지만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순서에 따라서 엄청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를 편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 푸는 시간을 주면 이것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편집하지? 저번에 어떤 뭐 하다가 내가 고2 남학생 계속 차가지고 영원히 하라 뭐 이런 악담했던 게 다 올라가서 다시 지웠거든. 그래서 그 수업은 그냥 빼고 했거든. 편집 못 해가지고. 그냥 뭐 공부하면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자르면 자르면 아 자르면 된다. 편집지. 아 하나 다운받아서. 자르면 돼. 아 나는 핸드폰에서 바로 이렇게. 핸드폰도 서비스. 이거 편집 안 하면 안 되겠네. 무식하면 달라. 괜히 지웠네 이거. 에이. 자 이게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됐으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일일이 이제 이거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만약에 말이죠. 요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풀고 있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막 주르륵 그 세 번째는 이거니까 뭐 이렇게 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좀 잘못 풀었다 이 말이죠. 풀 수는 있겠지만 이제 노가다잖아. 그래서 왜냐면 세 번 해야 되니까 한 번만 하면 되죠. 한 번. 물론 이제 또 요령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한 번 하면 뒤에 것도 짜자자자자 또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개를 한번 해보면 나중에 요 식도 한번 잘 다나봐봐. 한 번씩 이런 거 이용될 때가 있어요. 이용될 때가. 요거랑 상관없이 요 뒷부분에 있는 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다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x 4제곱이 되거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다 전개해 볼게요.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 x를 전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다 하나 둘 셋 네 개 마이너스 좀 쓰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됐거든. 여기 보시면 이거랑 이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남아요. 무변에. 그래서 이 식 자체가 x 동그라미 y라는 거는 전개를 했더니 요렇게 생긴 거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요걸 찾아라 빨리 찾아라 이 말이에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동그라미 뒤에 거 있을 때 이걸 계산하면 앞에 거 4제곱 빼기 뒤에 거 4제곱이구나 이 소리니까 요 친구들 문제 이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앞에 거 동그라미 뒤에 거잖아. 그러면 이거 4제곱 빼기 이거 4제곱이고 자 더하기 있죠. 그럼 두 번째 바로 또 앞에 거 동그라미 뒤에 거니까 앞에 거 4제곱 뒤에 거 4제곱 이렇게 풀라 이 말이에요. 또 더하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뭐가 됩니까? 쫙 다 없어지죠. 그래서 답은 0 되겠습니다. 0 계산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 뭐 그렇게 한번 밑에 있는 확인 문제도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자 19쪽 자 이제 19쪽은 이제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곱셈 공식들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있는데 1번, 2번 어차피 중학교 때 다 한 거 합차 공식까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거, 4번 같은 거는 뭐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거 하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되거나 그냥 전개해도 시간상 크게 문제 없는 거. 자 이거 5번 제일 최근에 많이 했던 거
자, 이거 외워야 될 거. 이제 6번, 7번, 8번, 9번 다 외워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문제 이것도 물론 아니까 그겠지만 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얘들. 그러니까 3번, 4번 빼고는 일단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아는 거 빼고 나머지 다 외워야 된다고, 전부 다. 전부 다 외워야 돼요. 특히 7번하고 8번, 제일 빈도수가 높게 많이 쓰이고, 7번, 8번이.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 칠 때, 요 단원에서만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게 9번 같은 애들. 9번 같은 애들.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이라는 전체적인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1번, 2번, 7번, 8번. 이게 제일 많이 등장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학교 시험,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어차피 범위가 얼마 없으니까 꼭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5번이나 뭐 9번이나 뭐 이런 애들, 10번 같은 애들 종종 등장해요. 이것도 중학교 때 잠깐 나오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내가. 하여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걸 죄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이 곱셈 공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죠. 1번은 이제 기본이거든. 그래서 공식 한 개 정도 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기본보다는 이제 중간 단위로 봤을 때 공식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2개 이상 사용하는 거.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하나만 외워서 하나만 풀려고 하면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지. 몇 개가 짜작짜작 이제 연계돼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점수 주시려고 공식 하나만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거든. 전반적으로 다 외워야 돼요. 이제 외우는 거는 자기가 요령껏 외우면 되는데, 일단 5번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했던 거니까 앞에 문자가 똑같고 뒤에 숫자가 다를 때 앞에 거 세제곱 있고 제곱 있고 그냥 있고 없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 다음에 여기 이 뒤에 있는 숫자들 3개를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2개씩 곱한 걸 더한 거, 3개를 곱한 거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거 최근에 했던 거죠.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제일 잘 안 외우신 거니까. 나머지 이제 보면 어쨌든 이 1번 보시면 알겠지만 A 더하기 B의 제곱이면 2차식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2차식 전부 2차죠. A 2개고 이건 A 한 개, B 한 개고 이건 B 2개 2차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개수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전개를 해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전개하면 분배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2개 계산해서 이제 2AB라고 쓴 거거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요거를 요런 거 잘 외우세요. 요런 거. 또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셨겠다. 이렇게 했으면 요거 이제 잠깐 요거는 이제 아닙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외웠었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x 빼기 2y의 제곱이 있고 x 빼기 3y 뭐 2y의 3이 합시다. 세제곱이 있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앞에 거, 뒤에 거, 위에 거 해가지고 중학교 때 했던 거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이거 3개 곱한 거 6xy 이상은 6xy 뒤에 거 제곱에서 이제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외우면서 이것도 같이 그런 느낌으로 갔거든. 앞에 거 주인 세제곱이잖아. 앞에 거 세제곱 3개 곱하라. 3개 곱한다. 3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3y 곱했는데 3차로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 세제곱이라서. 근데 이건 2차라. 그래서 여기다가 2차를 붙여줬대 말이죠. 그럼 이제 뒤에가 억울하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써서 뒤에 거에 2차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했냐면 이거 세제곱 마이너스 3y의 세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제곱이니까 항이 3개가 나왔네. 2개짜리를 세제곱하니까 항이 4개가 나오네. 2개짜리를 뭐 4제곱하면 항이 5개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개수들이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확률 같은 거를 할 때 배울 거거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 나오는지를 공부를 또 할 거예요. 이항 정리 같은 걸 하면서.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단순히 이제 영어 단어처럼 일단은 공식을 외워보시고 선생님이 잘 안 외워지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공식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외워줘야 돼. 이거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일단 첫 번째 단계가 공식을 외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외운 공식을 가지고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숫자가 분명히 공식처럼 편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얘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제 내가 왜냐면 숫자나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A, B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연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었거든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새로운 친구들도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공식이 뭐였냐면 이거 앞에 거 이렇게 재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뭐 어떻게 다 풀어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되고 뭐 빼기 3x 6x 제곱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 번에 딱딱딱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 보고 이거 x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착착 안 쓰면 이렇게 이제 선생님처럼 쓸 시간 뭐 쓰는 것까지 될 만큼 공부를 해야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쳐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시간 부족해가지고 난감한 경우가 생기거든. 특히 1학년 첫 시험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1학년 첫 시험 받은 점수가 그냥 3학년 때까지 거의 간다고 보시면 돼요, 3학년 때까지. 쭉 가기 때문에 1학년 때 잘 해놔야지, 3학년 때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점수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들이 나와 있잖아. 이걸 보고 내가 이제 어떻게 된 식들인지 해야 되는데 말이죠. 2번 같은 식은 우리가 최근에 했던 거잖아요. 앞에가 같고 뒤에 숫자가 다른 거. 앞에가 같고 앞에 세제곱, 앞에 제곱, 앞에 거 한 번, 그 다음에 없이 해갖고 그다음에 세 개 딱딱딱 더한 거 쓰고 두 개씩 곱한 거 더한 거 쓰고 세 개 곱한 거 쓰고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이런 위치로 이 구조를 보면서 위치를 가지고 계속 이제 공식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얘들을. 이건 좀 이따가 선생님이 이 남학생 둘이는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따로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들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곱셈 공식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연습이 되었을 때 이제 이런 좀 활용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겠죠. 이건 합차로 계속 쭉쭉 푼 건데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일일이 한번 쫙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곱셈 공식 변형이 있었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형이라 해봤자 이름이 거창하지만 넘기고 이항한 것밖에 없어요. 이항한 거. 첫 번째 식도 보시면 알겠지만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었는데 여기 또 플러스 ab걸로 넘어왔구나. 이렇게 이항한 정도가 살짝 손댄 게 변형이라고 그냥 표현된 거예요. 요거 정도 따다닥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된 게 뭐였냐면 바로 5번이죠. 5번. 5번 기억해야 됩니다. 5번 별표를 또 쳐놓으시고 5번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문제에서 특히 나오냐면 요런 파트의 문제.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삼각형 관련된 문제로 나와요. 삼각형 관련된 문제. 어떤 A, B, C가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조건을 줬는데 이제 이렇게 있는 식을 있잖아. 곱셈 공식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야 돼. 했는데 이제 문제에서 조건이 이거의 합이 0이래. 이게 0이 되려면 보시다시피 제곱 했는데 0이 나왔다는 것은 0밖에 없겠죠. 제곱에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 말을 통해서 A 빼기 B가 0이라는 것은 A랑 B가 같다는 소리고 B 빼기 C가 0이라는 것도 B랑 C랑 A가 다 같은 이거는 정삼각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런 식으로 도형하고 관련돼 가지고 나올 거거든. 뭐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뭐 정삼각형하고 관련해서 이제 요 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두 번째 거 똑같은 거거든. 똑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잘 해 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앞에 거 외웠으면 자동으로 가능한 거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요 공식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사실 마지막 빼고 자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쫙쫙쫙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 시간을 내가 좀 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나누는 거 있잖아. 나누는 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나누기를 기준으로 앞에 게 분자고 뒤에 게 분모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앞에 게 분자고 뒤에 게 분모다. 나누기를 기준으로 앞에 게 분자, 뒤에 게 분모.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뭐 문제 푸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누기를 기준으로 앞에 게 분자고 뒤에 게 분모다 이 말이죠. 이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게 수 3xyz 제곱 내려온 거 통분되어 있는 거 얘는 다 따로 뜯었지? 따로 뜯어서 이제 계산 약분할 거 약분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계산해라 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하는 거가 있네. 이거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우리가 나누기 하는 거.
나누기 하는 거야. 숫자를 이때까지 숫자를 나누는 걸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 이제 문자 식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 식을 2x 빼기 1로 나누세요 하면 목과 나머지를 구하랬으니까 일단 나누기처럼 하면 되는 거. 요거 여기 쓰시고 나누는 숫자 여기 쓰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 쓰잖아 나누기를. 근데 이제 이거 쓸 때 조심해야 될 건데 하나 3차식, 2차식, 1차식이 빠졌잖아. 자리를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빼기하고 할 때 실수를 안 한다고. 3차식, 2차식 이렇게 썼잖아. 근데 1차, 여기 1차식 없으니까 여기 한 칸 비워 놓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x 빼기 1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풀 때 항상 이 앞에 있는 문자부터 없애야 돼. 나누기 하면 이제 써갖고 빼잖아. 다. 빼서 없애잖아. 그러니까 요 숫자랑 숫자를 얘랑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2x랑 뭐를 곱하면 여기 올까 생각해서 여기다가 x 제곱 쓰는 거예요. 그러면 2x랑 x 제곱이 만나면 2x 세제곱이 오겠죠. 이렇게 딱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자연히 따라서 분배되는 거니까 이렇게 분배하잖아.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빼면 이거 없어지죠. 마이너스 5x 제곱 빼기 빼기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또 이게 기준이 되니까 두 번째 뭐가 해야 되면 이거랑 여기 뭔가가 곱해져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쓴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만나면 마이너스 4x 제곱 되겠지. 쓰고 또 이거 항상 두 개가 있으니까 분배해서 다 곱해야 된다. 플러스 2x 여기다 써놓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뺐더니 이건 없어지고 마이너스 2x가 돼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 자동으로 내려왔죠. 숫자 내려듯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와야 되느냐. 마이너스 2x랑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거랑 이거 만나면 마이너스 2x. 이거랑 이거 만나면 플러스 1 해서 빼기만 하면 짝짝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몫이고 나머지다 이렇게 이제 직접 나누는 거. 이따가 한번 연습 또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나누기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검산식 쓰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죠? 이 검산식 쓰는 거. 어떤 식이 있다. 이거 숫자 우리가 27을 4로 나누면 4, 6, 24 나머지 3 이건데 주어진 숫자가 나누는 숫자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랑 같다 이렇게 쓰는 게 검산식이니까 얘가 그 말입니다. 주어진 식 A가 나누는 식과 목 더하기 나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나누는 숫자가 몇 차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결정된댔지. 여기 숫자도 보면 알겠지만 나머지가 4이거나 4보다 클 수는 없죠. 만약에 여기가 5다 그럼 한 번 더 나눠야 된다는 소리니까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숫자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1차식이면 여기는 상수 2차식이다. 나누는 숫자가 2차식이면 여기는 1차식 이하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1차식 이하. 3차식이면 2차식 이하. 그래서 여기 이제 나누는 게 만약에 2차식이었다. 그럼 나머지가 뭔지 모를 때 우리가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1차식 될 거니까 이렇게 실수를 이렇게 식을 잡아줘야 되는데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나머지의 형태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잡아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몇 차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거 이하다 이 말. 여기 3차면 2차 이하, 5차면 4차 이하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잖아. 나머지 정리하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문제 유형 보면서 좀 봅시다. 자,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후후 하는데 이제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친구들은 힘들 거라는 거는 또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거 이렇게 이제 식이 있다. 검산식 쓰라 이 말이에요. 검산식. 이 식을 주인공 이거잖아. 주어진 식. 이 식을 뭘로? A로 나누었을 때잖아. 검산식 나누는 숫자 혹은 식. 그 다음에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까지 했으면 이제 끝난 거. 요것만 쓸 수 있으면. 그래서 뭘 구해라? A를 구하랬잖아.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로 넘기면 이렇게 쑥 이항시키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되고 플러스 2x 넣으면 마이너스 2x 이거랑 만나서 마이너스 8x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거랑 만나서 4 한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자, a를 구하세요 했죠? 두 개 곱한 게 이거니까 이거에서 이거 나누면 a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 같은 걸 안 배운 상황이니까 현재 이 지금 시점에서 복습이니까 안 배웠다 치고 나누기를 이렇게 직접 해야 된다. 자, 이거 나누기 하는 거 한번 잘 봐봐. 이거는 차수가 순서대로 내림차순이 잘 돼 있으니까 빈칸이 없습니다. 딱딱. 만약에 2차식이 빠졌다면 여기 비워놓고 공간을 만들어 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뭘 하느냐?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x제곱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거 두 개 만나면 x세제곱 되겠죠? 요거 만나면 마이너스 2x제곱 되고 이렇게 한번 딱 하고 뺀다 이만 이제 나누기 빼니까 착 없어지죠 이거? 이거 마이너스만 플러스 되니까 여기 3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올 거는 뭐냐면 이거랑 이거 곱해져서 이걸 해야 되니까 플러스 3x 여기도 어쨌든 차수가 하나씩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3x 제곱 되고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6x 되죠. 아까 여기 마이너스 8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빼면 이거 없어져서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가 내려오겠죠. 플러스 4 내려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랑 이제 맞춰주려면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해서 플러스 4 빼니까 이번에는 0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x 빼기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거 됐는데 이게 a겠죠. a 얘가 a다 이 말이야. 두 개 곱해서 이거 된 거니까 a 값을 이렇게 직접 나누는 거를 한번 연습도 할 겸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한단원 행거예요. 그 단원 일단 여기까지